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비리비리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내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꽝 하고 튀어 올라갑니다. 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상승한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뭐 1%대 남짓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강한 비둘기 쪽으로의 전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다시 뜰 것인가. 미디어 콘텐츠 요즘에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죠? 극장에 대한 어떤 수익이라든지 또는 이제 콘텐츠도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인가. 물론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초전도체가 결국에는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다. 뭐 근거 없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희망감을 품었었던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뭐 새로운 어떤 학문의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입니다. 오늘은 14일이니까 무슨 데이일까요? 네, 올해도 끝났데이.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고 이제 우리가 숨죽여서 지켜봤었던 FOMC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예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우지수가 1.4%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1.38% 상승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장 초반부터 한 2시경? 네, 2시경 가까운 데까지는요, 계속해서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오히려 좀 내리거나 막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파월의 성명이 있고 나서 그냥 빵 뛰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막판에 뛰어 올라간 이 형태의 모습은요, 그냥 강력한 재료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장 후반부에 이제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당연하게도 계속 이 상승 포인트의 연장선에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뛰어 올라갈 줄 알았다면은 어제 수급 측면에서는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후회도 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수급이 노리는 부분들은 일단 지수 포인트가 맞춰지는 쪽으로 일단은 예상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뭐 강하게 올려가지고 크게 뛰어 올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오늘도 어느 정도 누르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건 아니고요. 지수가 오늘은 우리는 만기를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될 것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네. 자, 일단 내용 좀 봅니다.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5.25에서 5.5%로 유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3회 연속 금리 동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은 금리가 동결되면서 그냥 끝났다.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을 지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점도표였는데,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4.6%로 와, 엄청 크게 낮춰잡았어요. 기존에 5.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4.6으로 제가 해드렸던 말 기억하시나요? 네. 시장에서는 5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연준에서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근데 얘네들 이렇게까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말이 안 되고 2번에서 3번 정도, 아마 3번 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지금 이거 뭐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 5,000포인트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야, 너 내년 요맘때, 코바 내가 작년 말에 말했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네. 아무튼, 네.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길 만한 소식인 것 같아 보입니다. 19명 중에서 3회 인하를 예상한 위원이 6명이었다. 그 다음에 이보다 적은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8명. 이보다 큰 폭의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5명이었다. 그러니까 총 11명, 19명 중에서 11명이 금리 인하를 최소 3번 이상으로 예상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후년도에는 3.6%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내후년도가 되어야지 우리나라와 금리가 비슷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포지션은요, 어정쩡합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가 더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면, 이제 금리를 또, 낮추는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고, 또는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면 금리를 더 빠르게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물가 전쟁, 이런 부분들은 이미 끝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도 지금 또 70불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말과 내년 말에, 네, 가격 지표,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낮춰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만한 요소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자, 보세요. 실적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떨어지죠? 금리 내려가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주가는 상승하는데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지금 준비해 두셔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아시겠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시장이 환호했다. 거 봐라, 내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지. 네, 연준에는 미국 시장에는 저 같은 놈들이 많은가 봐요. 봐라, 봤쥬. 네,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다 생각. 그야말로 파티다. 네. 그래요. 좋게 얘기할 만도 하죠. 네. 볼빈 자산운용사의 사장은 큰 선물 줬다. 큰 선물이 줬다. 드디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다. 네. 시장이 연준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준의 시장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만기인 오늘 시점에서 약간 제약이 걸린다라면, 그 이후 시점에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 치고 올라간다면, 네, 그냥 연속해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 정도는 계속 좋은 분위기가 이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배당주의 그 정리가 끝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를 매수해야 되겠다. 이제 거칠 게 없잖아요. 이제 배당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배당주에서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 배당 기준일이 약간 뒤로 미뤄진 변동이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은행주 이런 증권주, 이런 금융주 쪽에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체 기업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약간 이제 이런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변동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일이 아직까지는, 네, 그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가 이제 배당주들을 공략하는, 마지막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몇몇 종목군들은, 배당락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쪽은 200만 대 리콜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다가 마지막에 1%대 상승으로 끝나긴 했는데, 시장이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서 다 사들이지 않았더라면 테슬라는 오늘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쪽 압박이 계속된다면 국내 증시의 상황도 그렇게까지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5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97%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3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거의 80%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만, 이건 점점점 가능성은 낮춰지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수익 다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미디어주 올라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좀 해보고, 네,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 제작, 광고업 등 미디어 업종은 최근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 네,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 네, 계속적으로 내려서 저점을 기록했었는데,
지난 4일, 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약 40여일 만에 70% 정도 뛰었다. 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 CGV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네, 이 그지 같은 놈, 이렇게, 네, 썩을 놈, 도그 베이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CGV의 실적이, 네, 좋아지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리오프닝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만약에 붐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지금의 실적이 지금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서 그 실적이 발표되는 그 상황이 있을 거다. 즉, 이번 4분기에 실적이 좋다 그러면 내년 1월달 넘어서 1월 말 2월달이나 되어야지만이 그 실적 발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주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어떤 영화가 많이 떴다. 1000만 관객이다. 그 뒤를 이어서 뭐 대작이 또 나온다. 또 명량도 나온다고 그러죠. 다음 주에. 네. 그리고 막 그 뒤로 이어서 또 뭐가 나오고 막 극장 갈 일이 넘친다. 연말이니까 데이트 해야 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콘텐츠가 넘친다. 콘텐츠 뭐 그 영화든 드라마든 뭐 다 봐야 된다. 이제는 진짜 네, 서울의 봄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봄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이 일단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올해 초까지 그 다음에 뭐 최근도까지도 이제 리오프닝 또는 미디어 컨텐츠 별로 안 좋았죠. 별로 안 좋았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적을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그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어떤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습관화가 돼서 마스크를 바로바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기 그 마스크 또 한번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벗읍시다라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마스크 안 벗고들 다녔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 쓰는 사람 없죠? 네. 이게 퍼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왜냐면 나한테까지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나한테까지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이것이 확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재고 있는데 이게 막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 역시도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순간이 상투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관도 갈까 말까, 뭐 영화를 볼까 말까 그러다가 다들 봤다더라, 1000만이라더라 이렇게 되니까 가서 봐야지. 한번 가서 보니까 괜찮거든. 그 다음에 또 보는 거고 이렇게 확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요 거의 그냥 개 닭 보듯이 쳐다보거든요. 그러다가 딱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그냥 통닭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뭐 SNS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사람들의 뇌에 들어가서 바뀌기 시작하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을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내년 1, 2월 달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이 아니라 그 뒤로 미뤄져서 내년도 뭐 하반기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뉴스 나왔다 해서 바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대박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음. 초전도체 춤은 떴는데, 그죠? 그 뭐 슬릭백이요? 그거는 이제 뭐 공중부양 춤인가 그거는 이제 떴는데 초전도체는 안 떴네. LK99 이거 쪽팔려서 어떡할 거야? 이거 뭐 전 세계에다가 지금 다 알려놓은 상태인데 근거 없음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한국 초전도저온학회 검증위원회는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다고 합니다. 전기 저항이 없고 자석을 공중부양할 정도의 마이너스 특성을 가진 신물질이 바로 초전도체인데 LK99는 그게 가능하다 뭐 제조법도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얻었었지만 실제로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얘기죠.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가장 확실한 것은 니네들이 얘기한 제조법으로
제조가 안 되는데, 너희들이 그 초전도체라고 말하는 그 물질을 한번 나에게 좀 줘볼래?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검증 조치를 한번 해볼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 퀀텀 연구소 측이 이 시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4달 정도 지났다는데요. 아직까지도 교차 측정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연구기관과 너무나 이제 많은 그 시간을 노려서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성공한 거 그거 좀 줘봐라. 니들이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한번 줘봐라.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검증위는 지금 입장에서는 니네가 샘플만 주면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서 다시 인정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샘플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아니다. 네, 여기서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오히려 비저항 값이 매우 큰 부도체다. 네, 이렇게밖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네, 필요하다면, 네, 이거 뒤집고 싶으면 다시, 샘플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나면 이제 초전도체 쪽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겠죠. 어제부터, 네, 뭐, 서남, 이런 것도 많이 내렸죠. 그 다음에 CCS, 신성덴타테크 이런 종목들이 다 10%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 초전도체 때문에 떴었던 종목군들, 뭐, 어지간한 시점에서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네,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되면 끝날 겁니다. 뭐 급락해가지고 뭐 저 바닥을 처박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초전도체 때문에 올라갔었는 부분들은 초전도체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없던 일로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샘플을 왜 안 주는 걸까? 아니니까 안 주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제조법까지 제공을 했는데, 근데 제조법까지 제공했는데 처음에 만든 게 초전도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또는 세 번째부터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었던 상황에서 뭔가가 좀 특별한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다시 그것을 네, 실현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좀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초전도체 시장에서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결론 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것, 자,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길이지만 지수 상황은 매우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떴다 싶으면 조심하세요. 따라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떠버리게 되면 우리 결과를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떠서 시작해버리면 오히려 조금 낮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기일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 다시 뜰 것인가?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항상 천천히 네,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초전도체는 아니다로 결론이 났는데 조금 아쉽다. 네, 관련 종목군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요. 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한 끗 차이다. 같은 경제 지표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만 묻고 싶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네. 인생을 매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난 안 될 거야. 어쩔 거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네. 나는 성투사보다는 절대 잘생길 수 없을 거야. 이거는 뭐 맞지.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어떡해. 뭐 방법 없는 거지. 네. 그건 잘 생각하신 거 맞고요.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 이제는 안 될 거야. 끝났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더 낫지 않은 미래를 살 거라면 굳이 네,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세요. 증시, 시장, 내 계좌, 투자 다 잘 될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을 거야.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더 나은 오늘을 만드실 수 있죠? 자, 오늘 아주 그냥 핫하게 한번 갑시다. 빵! 쳐 올라가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